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가 역시나 지금 다극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과 은 그리고 뭐 중국 주식이나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번 트럼프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뭐 이런 관세 정책과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 이런 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세계를 다극화 세계로 점점 더 뭐 앞당기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다극화 시대는 계속 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해지는 게 금과 은이 중요해지겠고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중요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이 또 이제는 또 신고가로 가고 있고 어디에서는 뭐 3,700달러는 그냥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을 FOMC가 있잖아요. 2주 정도 남았죠.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금이 더 폭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금이 폭등하면 은도 따라간다고 하죠. 근데 은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금이 2배 오르면 은은 뭐 4배, 6배 막 이렇게 올라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렸죠. 제가 현물로 이거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래서 실버바 이제 하나 더 조금 장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이랑 은 이런 거 그렇게 막 엄청 실물로는 많이 안 모았는데 요즘 금과 은을 공부하다 보니까 역시나 실물로 모아야 되는구나. 금과 은은 실물로 지금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물로 어떻게 모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 인터넷으로도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뭐 쿠팡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쿠팡으로 해도 한국금 거래소가 올라와 있어요. 판매자가.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금 거래소 거 실버바를 구매하면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쿠팡 링크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가서 뭐 안 사셔도 되니까 그냥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존 버나드 유튜브 계속 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경제 상황들 이런 거 매번 체크해드리면서 시황 봐드리니까요. 그때마다 금이 올랐을까? 아니면 은이 올랐을까?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이 올랐을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뭐 테슬라가 올랐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 검색해보셔라. 그런데 금과 은의 이 현물 시세는 한번 여러분들이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제 거 설명란에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매주 이렇게 검색만 해보세요. 올랐는지. 아니면 뭐 사실 분들은 거기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금은방 가셔서 막 이렇게 흥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시는 방법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을 모아 가실 때, 은을 모아 가실 때 뭐 부가세가 있더라도,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부가세가 있어도 나중에 이제는 양도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하여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용 쇼크가 났죠 이번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언론들은 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가 진짜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버나드도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도 올 수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고용이 갑자기 예전보다 훨씬 이렇게 지금 악화가 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8월 미국 고용 보고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세계 경제의 경고 신호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 지금 따르면요, 이 비농업 일자리 있잖아요. 이게 22,000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상치는요, 여러분들 75,000개였어요. 근데 75,000개에 30%도 미치지 않은 22,000명이었다. 그런데 전달에는 얼마였냐면요, 전달에는 79,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실업률은 4.3인데 전달에는 4.2였는데 소폭 상승을 했지만 그래서 뭐 여전히 완전 고용이긴 하지만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좋지 않은 흐름인데, 모르겠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고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오히려 실업률은 폭등을 안 하는 거 봤을 때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뭔가 마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는 예전까지는 아마 바이든 정부나 이런 데에서 일자리 통계를 내던 통계국장이 통계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마사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마사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
원래는 여기서 이제 조금씩 많이 이제 일자리 빵꾸난 거를 제가 봤을 땐 제 생각에서는요 늘렸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는 15,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빈틈이 보이면서 이런 지금 일자리 통계가 확 줄어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고용 악화 요인이 뭐냐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경기 둔화와 지금 관세 충격으로 기업들의 이제 투자 채용이 점점 줄어들었죠. 이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더 이렇게 채용하기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이민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죠.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는 이민자 다 내쫓겠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랑 그다음에 LG 엔솔 공장을 갑자기 급습해서 우리나라 이 노동자까지도 다 지금 체포해서 구금한 상태죠. 야 진짜 동맹국한데도 이럴 정도면은 진짜 불법 체류자들은 진짜 뼈도 못 추리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6%대로 하락을 했으면 이제는 진짜 소비자의 이런 심리 지수까지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경기가 최악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팬데믹 직후에 이 경기 반등기에 월 평균 40만 개에서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되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월 평균 3만 5천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나게 지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치 대비 현저한 저조까지 나왔다. 아까 예상치가 7만 5천 명이었는데 2만 2천 명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참 크게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정된 데이터의 의미를 보면요. 5월과 6월 고용 보고서는 약 25만 개가 이 사후 축소 조정이 되면서 이전의 통계치보다 더 이렇게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이제도 이것도 지금 과장됐을 수도 있겠다. 이것도 좀 걱정이 지금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률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좀 의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업률도 확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기존의 통계국장을 해고하고 이제는 보수 성향의 안토니를 지명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통계 방식도 바꾼다고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역시나 야 우리를 위해서 아마도 복을 줄 것 같다. 이제는 트럼프가 새 통계국장을 임명을 하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도 계속 이제 파월을 압박해서 연준을 이제는 아마 트럼프가 장악을 할 겁니다. 연준을 장악해서 금리 인하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까지 아마도 마사지를 하면서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고용이 좋은 것처럼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를 마구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는 미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요즘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요 미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잖아요. 그 지금 9월 5일 날 지금 미국의 기업들 뭐 애플이나 뭐 여기 있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지금 CEO들을 불러서 만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얼마 투자할 거야? 우리 지금 미국에 얼마 투자할 거야? 계속 얘기하면서 야 진짜 거기에 모인 기업 CEO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중국인지 여기가 미국인지 알 수가 없겠다. 왜냐 트럼프가 하는 게 지금 이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막 협박을 하고 안 그러면 막 뭐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이렇게 미국 기업까지도 협박을 해버리니까 진짜 이게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 미국이랑은 지금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지금 미국이랑 약간 옛날이랑 너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준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냐 이 통화정책 전망을 보면요 페드와치 있잖아요. 이게 통화 확률을 보이는데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거의 100%로 이제는 보고 있다. 이제 뭐 금리 뭐 동결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컷 가능성까지도 또 재부상됐습니다. 그래서 B컷이 아마 11%까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11.8%까지 0.5% 인하 가능성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저번 주까지는 0%였는데요, 11.8%까지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그리고 동결 확률은 아예 제로로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제로로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표를 보자면요, 장기적으로 표를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이번에는 확실시 되고요, 0.25%.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되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아마 금리 인하가 69.3%로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올해에는 원래 한 번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2번 내지 3번 정도가 이제는 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채권도 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시장은 아마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금과 은도 이렇게 금리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더 폭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이 갖는 딜레마가 있겠죠. 그건 뭐다? 역시나 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계속 폭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신호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고용도 침체되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무역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을 동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 상승, 이 CPI나 PPI 지수가 진짜 중요해진 게, 과연 이제 다시 또 이제 물가까지 오른다고 하면요,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물가가 이제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물가가 엄청 오른다고 하면요, 그거는 진짜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책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기 국채 금리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단기 금리, 단기채들이죠. 뭐 3개월, 뭐 4개월, 1년 뭐 이런 단기채들은 금리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금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장기 금리는 뭐 내려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뭐 20년, 30년물 뭐 이게 더 급등을 한다. 그리고 어디죠? 유럽 국채도 급등을 하는 이유가 다 이제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사례로 들면 1970년대 이제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그래서 폴 볼커처럼 막 금리를 10몇 프로, 뭐 20%까지 올려버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싸리 진짜 힘들게 확 뭐라고 해야죠? 잡을 수 있을까 물가를.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엄청난 여러분들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21%까지 최고로 올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자산 시장에 이 주식이나 이런 거 다 박살납니다.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다. 금마저도 단기적으로는, 금과 은도 급락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거는 이런 변동성이 클 때는 역시나 해지다. 역시 금과 은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세계 육류 가격인데요, 8월 공식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에도 이제 10%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이 다들 지금 소수가 지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쇠고기 가격이 파운드당 6.1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3년 만에 50%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쇠고기 문제는 지난 10년간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간과된 경제 이슈 중 하나다. 그래서 쇠고기 값도 이렇게 오르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 물가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금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빚이죠. 지금 보면은요, 2개월 만에 연준의 빚이요 또 1.2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36.2조 달러에서 37.4조 달러, 37조 달러까지 이제는 연준의 빚이 늘어났다. 이 2개월 만에 1.2조가 늘어나는데, 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연준의 빚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빚을 줄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CBO에서도 지금 미국의 부채를 예상을 했는데요, 30년 내에 150조 달러가 될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빚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망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워렌 버핏이 지옥으로 가는 달러 이렇게 하면서 내 생에 혹시나 미국이 망하는 날을 볼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연설을 했었죠. 그래서 참 조금 이게 걱정이 많이 된다. 그에 반면에 그렇게 지금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금과 은 가격은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과 은을 이제는 진짜 레이 달리오가 말한 것처럼 일정 비중을 이제 많이 늘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존 버나드도 이제는 금의 비중을 이제 주식과에서 뭐 6대 4로 가져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4까지는 좀 그래도 한 7대 3 아니면 8대 2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좀 20%에 30%를 금과 은으로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제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이게 점점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뭐 미국 주식만 막 몰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걱정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중국 주식도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담아 놓고, 몰라요, 이런 얘기는 존 버나드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도 여러분들 담아 놓고, 은도 지금 실물 자산을 이렇게 실물도 담아 놓고 ETF도 담아 놓는 게 여러분들의 나중에 이런 뭐라고 해야죠? 위기를 대비해서 해칭을 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물론 수익률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요, 금과 은의 수익률이 최근 1년간은 S&P 500의 2배, 3배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P 500 살 바에는 차라리 금을 사는 게 요즘은 더 나을 수가 있다. 이제는 진짜 그냥 맘 놓고 뭐 무지성 S&P 500 매수가 아니라요, 이제는 무지성 금, 무지성 은 매수가 될 수가 있다. 이것도 다음에 해드려야겠습니다.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S&P 500은 무지성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SCHD는 무조건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금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대가 지금 바뀌었는데도 예전의 상식을 계속 들이밀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지켜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존 버나드 말이 맞는지, 아마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존 버나드가 요즘 보면은 물이 올랐죠. 존 버나드 말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주식도 계속 존 버나드는 존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까지도 뭐 2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금에 꽂혀서 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금과 은도 지금 계속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는 금 현물, 은 현물도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금과 은 현물을 모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칭 차원에서 그래도 일정 비중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저랑 똑같다고 하면은요,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계속 경제 공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다극화로 계속 가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다 본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위안화 표시 채권이에요. 이제는 달러로 거래 안 하겠다. 그래서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기업이 중국 본토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초반에는 두세 곳 기업이 참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 있잖아요. 여기가 선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외교적 배경, 정치 외교적 배경을 보면은요, 중러 관계가 이제는 더욱더 밀착이 되겠죠. 시진핑이랑 푸틴이 이제 밀착이 되면서 러중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틴이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 공동 채권 발행과 경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거든요. 이제는 다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이제는 막을 수가 없으냐. 여기에 인도까지도 이제 참여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중국에는 지금 뭐 이렇게 관세랑 이런 걸로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게도 뭐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데 이제는 딜이 안 박혀요. 이제는 진짜 딜이 안 박혀서 이제 중러가 이제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베리아의 힘2 이게 이제 개설된다고 하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가 이제는 유럽을 손절을 하고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엄청난 부가 창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한복판에 아마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러시아와 중국이랑 관계 개선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러시아의 값싼 가스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나라도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그런 거를 외교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 제재와 리스크가 있는데요. 서방의 대러 제재,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데 중국 은행들도 2차 제재 우려로 거래를 기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마도 거래를 재개하지 않을까. 판다 본드 지금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아마 거래를 또 이제 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이랑 파장을 보면요, 지금 여기 양국의 외교와 경제적 유대가 이제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흔들리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합쳐진 브릭스 연합들은 계속 이제는 더 공고히 되면서 지금 뭐 이렇게 넓혀가고 있죠. 점점 이렇게 달러를 사용 안 하고 이제 탈달러화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 결국에는 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 금융 제재 속에서 대체 자금 조달 창구를 확보를 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 견제 카드로 이제 러시아와 금융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고요. 러시아는 뭐 우리가 보시다시피 천연 자원이 뭐 제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중국과 연합을 한다고 하면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러시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중국, 브라질, 이라크,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브릭스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브릭스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자원 부국들이 많죠. 이 나라들이 뭉쳐서 이제는 자원을 자기가 이제 독점을 한다고 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재 가격도 요즘 급등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원자재가 요즘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버핏이 지금 미쓰비시 상사를 엄청나게 투자한 이유가 다 이 원자재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 가격도 원자재도 금과 은도 원자재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다극화가 되면서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8월에 대두 수입을 역대 최대로 늘렸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브라질에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중국은 지금 보면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를 브라질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로 뭐 러시아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과연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런 공산품들을 다른 나라로 대체할 수가 있을까?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진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중국의 지금 히토류 때문에 쩔쩔매고 있고 그런 이유가 다 이런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지금 웃긴 게 이 자기 동맹은 또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이제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고 여긴 우리 진영이냐 남의 진영이냐 이렇게 나눌 텐데 그런데 지금 동맹국인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LG 배터리랑 그다음에 현대차에 지금 뭐 보면 갑자기 막 단속을 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면서 다 잡아갔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미국엔 배터리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문가를 데려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 투자를 늘려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술 전수도 해줘라. 오히려 이제는 관세로 뭐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을 털어먹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는 걸 제3 국가들이 보면서 미국에 더 이렇게 붙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거는 역시나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극화를 앞당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정책,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정책은 달러의 이런 가치를 요동치게 만들어서 매번 불어나게 만들 수가 있죠. 달러 가치가 뭐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달러 지수가 98이었다가 어쩔 때는 막 90까지 떨어졌다가 뭐 70까지도 떨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등락이 거듭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지금 가치가 이렇게 요동치면은 가치가 일정한 곳으로 투자자들은 가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금이 될 수가 있고요. 은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된다고 하면은요. 중국 투자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스마트머니들이. 그래서 지금 저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번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이 이 마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아마도 진짜 금과 은의 이 엄청난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호재이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트럼프의 정책들이 진짜 뭐라고 해야죠. 관세로 전 세계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다 뜯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말을 안 듣고 있죠. 오히려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유화적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제는 인도는 돌아서서 이제 미국 리스크를 줄여야겠다. 미국의 이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여서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브릭스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나는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더 커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세상이 이제는 점점 블록화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물가 상승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왜냐? 고용 지금 쇼크가 오고 있고 요즘 뭐 경제가 좋다고 말은 못 하잖아요. 뭐 주식은 계속 오르더라도 이 실물 경제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주식은 아마도 트럼프의 이 지금 고용 쇼크랑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사지를 하겠죠. 이제 통계 마사지를 하면서 경제가 좋은 것처럼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요. 미국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또 뚫어서 S&P 500, 나스닥 100, 뭐 테슬라 뭐 등등 이런 기업들 M7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나중에 버블이라고 하면요.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버시면요. 나중에 금과 은으로 제가 해칭을 하라. 그리고 실물 은과 금도 제 쿠팡 링크에 있으니까요. 한번 쿠팡 링크 가셔서 뭐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금은방에서 사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고용 쇼크랑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다음에 뭐 대폭락 이런 가능성까지 알아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정책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제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막 좋을까 저는 좀 의심이 된다. 트럼프의 요즘 하는 정책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미국이 예전 미국이 아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도 빨리 눈치를 채시고 해칭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